4년 주기의 기간이 지금 좀 바뀔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 사실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 개인 투자자들만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익스펙테이션에 의해서 강화된 측면도 있었고 실제로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사실 부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4년 주기에 있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악재들은 좀 지나갔다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10월 10일에 어떤 포지션의 강제 청산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했을 때 비트코인을 어떤 전략적 자산으로 기업이 다량으로 보유하려는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결국에는 MSCI를 통해서 스탑 사인을 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ETF를 통해서 매입을 하도록 자신들이 더 많은 금융상품들을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저는 물량 손바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년도 예상하는 밴드도 좋고 상단 어느 정도까지 좀 내다볼 수 있는지. 지금 모델을 가지고 해봤을 때는 네. 이제 위원님께서 첫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비트코인 얼마 전까지만 한 2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20만 달러 간다 이런 전망들이 그러니까요. 우세했다가 네. 11월 달인가에 뭐 10만 달러도 깨지고 그랬었잖아요. 네. 왜 이렇게 8만 달러 8만 거의 가까이 가지 갔죠? 않았어요? 네, 8만 달러 한번 찍었었습니다. 네. 11월 왜 이렇게 10일. 갑자기 요동을 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 초가 이제 정고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죠. 12만 6천 달러 네. 찍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을 정점으로 해서 네.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2개월 정도 약세장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요. 네. 지금 정점 대비해서 한 최고 많이 빠졌을 때는 한 36% 정도까지도 빠졌었기 때문에 뭐 약세장 진입을 한 게 아니냐 맞냐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뭐 약세장이죠. 37%나 빠졌으니까 정고점 네. 대비 그건 빠진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 기간이 얼마나 갈 거냐, 사실 이 부분은 이 하락이 왜 벌어졌는지 네. 그 본질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이 보통 이렇게 뭐 패턴을 그린다 해가지고 반감기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맞죠. 급등했다가 네. 또 일정 기간 급락하고 이런 패턴이 네. 이번에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약간 변형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지금 반감기대로면은 보통 반감기 시작되기 한 6개월 전부터 강세장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반감기 날짜 끝나고 나서부터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안에 그 사이클 안에서의 가격 정점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대로 계산을 하면 지난 반감기가 2024년 4월이었기 때문에 2025년 4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에 이번 사이클에 사실 정점이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초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었다가 맞죠. 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러면은 4년 주기에 정점이 이미 쳤다. 12만 6천으로.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끝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의견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조금 더 이것이 연장해서 2026년까지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고 왜냐하면은 4년 주기의 기간이 지금 좀 바뀔 수가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 그리고 ETF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24년 1월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 사실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ETF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만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년 주기가 서로 간의 어떤 익스펙테이션에 의해서 강화된 측면도 있었고 실제로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사실 부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4년 주기에 있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조정받았던 때가 그 트럼프가 그 뭐 네. 중국이랑 뭐 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아, 그러면서 네네. 그날 뭐 대규모 청산 일어나고 이것들도 맞아요.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결국엔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번에 하락장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지금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 뉴스가 나왔을 때가 공교롭게 10월 10일 동일한 날짜였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날에 지금 거의 원화로 하면 거의 뭐 지금 조 원대의 엄청난 규모의 레버리지가
한두 시간 만에 청산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상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다 청산이 되면서 완전히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완전히 위축이 된 상태이고, 뭐 이렇게까지 뭐 지지선이 다 이탈하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시총인데, 네네. 이것도 웬만하면 줄질 않아요. 근데 테라 루나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완전히 빠졌는데 10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네. 이날 왜 이렇게까지 강제 청산이 있었냐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는 그 당시에는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유를 찾은 거는 한 달이 지나서 11월 20일에 JP모건이 아, 예. MSTR 스트래티지가 인덱스에서 빠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나온 다음부터 MSCI가 인덱스 편출을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를 거슬러 찾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근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웹에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게 공개화 되진 않았었어요. 이거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 문서가 논의가 되는 어떤 문서로서 공개가 됐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MSCI 같은 경우는 저런 문서들은 약간 유료 회원들한테만 뿌리는 거죠. 약간 유료? 근데 유료 회원들 전체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공개가 됐어서 10월 10일에 이거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제 청산을 하지 않았을까 미리. 이거 진짜 여기 써주신 대로 이거 공정성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러네요.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MSCI 자체가 지금 지수 제공 업체로서 뭐 이런 논의를 지금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제대로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이 지수 제공 업체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기준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대비해서 50% 이상의 디지털 에셋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디지털 자산하고의 가격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편출을 논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업에 소홀히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편출을 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진짜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인덱스 패시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인덱스가 어떻게든 움직일 거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높아지면 네. 그리고 그 인덱스 안에서 그 비중이 커지면 그로 인해서 인덱스가 그동안 움직였던 흐름과는 다르게 가는 것이 결국에는 변동성 위험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 빼자라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상은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논의를 함과 동시에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연계 구조화 상품 등 자신들만의 상품을 같이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예. 그래서 인덱스 편출 논의가 갑자기 나온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먼저 5월 달에 먼저 이제 스트래터지라는 기업은 공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을 잡는 이런 공매도 투자자의 어떤 인터뷰 결과가 있었어요. 저거 보면은 MSTR은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을 롱하고 MSTR은 공매도 하는 것도 약간 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를 갖고 싶은 기업들은 스트래터지 주식 주가를 진짜 많이 샀거든요. 네. 노르웨이 펀드들도 많이 샀고 국내 개인도 많이 샀고, 근데 그 둘 간의 심리적인 연결을 끊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야 돼? MSTR을 사야 돼? 그렇죠. 라는 고민이 되는 거고, MSTR은 비트코인이 오를 때 MSTR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심리적 연결을 절단시키는 계기가 하나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JP모건이 MSTR 주식의 거래 증거금을 특별한 설명 없이 50%에서 95%로 상향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게 50%에서 95%로 올리면은 레버리지 포지션 갖고 있던 트레이더들은 거의 다 포지션 청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사실, 자본금을 네. 뭐 2배를 넣으라는 그러네요.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시장 유동성은 많이 줄었었어요, MSTR이. 7월부터요. 네, 줄었고 주가도 조정을 받았고 그렇게 갔고, 그러면서 8월에는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에서 비트코인 연계 구조화 상품을 또
또 설계를 시작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S&P에서 MSTR을 지수에서 편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라고 하다가 결국 결정은 안 하는 걸로 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10월에 가서 이제 MSCI가 디지털 자산 비중이 50% 이상 기업은 인덱스에서 편출에 관한 어떤 논의를 할 거고 피드백을 12월 31일까지 받겠다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JP모건이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만약 MSTR이 이제 인덱스에서 빠지게 되면은 한 80억 달러 정도의 매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경고 보고서가 나갔는데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이 5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사실 이 정도 매도가 나온다면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규모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청산됐던 그 규모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80억 정도면? 80억 달러요. 네. 아까 청산됐던 규모는 이제 아, 17빌리언이었으니까 네. 네. 이제 그 아까 레버리지 규모가 훨씬 그렇긴 하네요. 크기는 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11월, 12월 와가지고 비트코인 연계 구조 상품들을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뱅가드는 12월 2일부터 자기들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ETF 거래를 네. 이제 허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제는 좀 악재들은 좀 지나갔다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저희가 이제 이 시장은 항상 강제 청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데 저희가 10월 달에 나왔던 그런 대규모 강제 청산이 추가적으로 나올 여지는 앞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지금 미결제 약정이 이제 보통 레버리지 볼 때 많이 보는데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노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하늘색이 이제 미결제 약정인데요. 보면은 지난 10월 초까지가 거의 역대급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청산이 돼가지고 거의 올해 3월부터 누적으로 쭉 쌓였던 거 네네. 대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는 지금 청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격하고 지금 이렇게 미결제 약정 누적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청산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쨌든 다시 상승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저는 좀 닿기는 조금 더 시장이 건전해지고 좀 가벼워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 미결제 약정인데요. 여기는 심각하게 청산당했었네요. 네, 보니까. 훨씬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레버리지 수준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 누적된 거 대비해서 한 80% 정도는 청산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쌓이고 청산되고 쌓이고 청산되고 할 때 70~80% 정리되면 거의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 다시 쌓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수준까지 청산이 네. 됐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다 저는 청산은 된 것 같아서 레버리지 강제 청산과 관련된 이슈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시총도 지금 줄어들던 흐름을 멈췄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거래되는 덱스 이제 이런 데에서의 유동성도 회복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술적인 또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92,000K 네. 정도인데 현재 이제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한 92, 93K 정도를 뚫고 그 가격대를 좀 지켜지는지를 보는 게 네.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 1월 중순쯤에 네.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될지가 결정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MSCI에 연동된 지수 추종 펀드 및 ETF들이 강제적으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도해야 될 수 있다. 그러면 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일단 스트래터지 주가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네. 받을 거예요. 네. 네, 받을 거고. 그런데 스트래터지스트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강제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배당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마련을 위해서 비트코인 매도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스트래터지스트는 배당금에 대한 어떤 펀드 금액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배당금 재원으로 마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필요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랑 관련된 위험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지수에서 만약에 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스트래티지가 추구하고 있는 본인의 전략,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전략, 네. 이 전략은 그대로 들고 가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거는 진짜 이제 오로지 스트래터지스트의 그 CEO가 네.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한 이 비전을 이제 유지해 나갈 수 있냐. 사실 그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 뭐 마이클 셀러라는 사람이 뭐 워낙 지금 뚝심 있게 네.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매도로 대응할 가능성은 저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최근에도 뭐 과거 수량만큼은 아니지만 또 추가로 비트코인을 더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10일 이후로 거의 뭐 30% 가까이 하락한 이 상황에서 네. 비트코인이 올라갈 요인 여기에 대한 의견을 네. 좀 듣고 싶은데 동력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생태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번 10월 10일에 어떤 포지션의 강제 청산을 네. 어떻게 바라볼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비트코인을 어떤 전략적 자산으로 기업이 다량으로 보유하려는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결국에는 MSCI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탑 사인을 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ETF를 통해서 매입을 하도록.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직접 현물을 사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ETF 살려는 사람들도 스트래티지스트 그냥 주식 사면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ETF를 발행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경로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도록 자신들이 더 많은 금융상품들을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저는 물량 손바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수량 자체가 실제로 되게 적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네, 지금 2024년 뭐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이는 차트에서 이런데 또 지난 8월 달에 401k 미국 퇴직연금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서명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10월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주목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일부만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네. 수급상으로는 엄청난 물량들 엄청난 들어갈 물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 총자산이 8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최대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금융자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중에서 2.5에서 3% 정도 그다음에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대 4%까지 포트폴리오 안에 넣는 게 적절하다. 뭐 이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8조 9천억 달러 정도 퇴직연금이 네. 포트 2% 정도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기로 하고 이거를 이제 2년에 걸쳐서 네. 자산 배분을 완료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현재 92K니까요. 비트코인 하나가 92K 달러니까 이거를 연간 96만 개를 퇴직연금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2%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2%라는 물량은 현재 지금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255만 개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5%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물량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엄청난 물량 물량이에요. 이게 거래소 물량을 이렇게 다 사가지고는 완전히 가격을 다 띄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의 2배인 만약에 18K로 상승을 한다면은 필요 수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되면 거래소 보유분의 한 18%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저것도 뭔가 많아 보이긴 이것도 굉장히 많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상적인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한된 물량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한된 물량이 가격이 올라줘야 포트 안에서의 비중도 사실 그렇죠.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퇴직연금에서 어느 정도를 계속 사야 되고, 근데 거래소에 있는 물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이 물량을 사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지금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갖고 있다라는 의미 자체도 거래소의 어떤 자체 계정안의 물량이 아니라 우리가 거래소 이제 바이낸스나 이런 데 계좌 갖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어떤 거래소의 계좌 안에 갖고 있는 물량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개개인들이 지금 흩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인 것 때문에 이거를 다 어떻게 산다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물량들은 지금 다 개인 지갑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스트레이트처럼 기업의 어떤 개인 지갑 안에 또 어떤 개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블록체인 지갑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를 사실은 끄집어내야만 이제 수량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한바탕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요란스러운 가격 급락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12월 2일 기준으로 또 SEC 위원장이 일단은 폴 애킨스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SEC가 의회에서의 어떤 법률 다 만들어지는 거 기다리지 않고도 SEC 자체적으로 어떤 조항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번에 ETF 통과시킨 것들을 보면은 이제 솔라나 XRP 현물 ETF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정부 셧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어떤 통과시키는 거에 대한 표준화된 승인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심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기준이 되면은 SEC에서는 그 ETF를 통과를 시키는 걸로 바뀌면서 최근에 알트코인 ETF들도 많이 승인이 됐고 거래가 가능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와 SEC 이런 쪽에서는 이게 지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BOA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최대 4%까지 이제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할 거를 권장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BOA에 소속된 금융 자문가들이 한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의 고객들한테 암호화폐 ETF 투자를 이제 권장할 수 있게 됐고요. BOA 측에서는 저 권장하는 배경을 뭘로 좀 설명을 하고 있나요, 비트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디지털 금의 역할, 그만큼의 지위에 이르렀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JP모건도 오늘인가 어제 또 보고서를 냈어요. 내년에 16만 달러인가 18만 달러인가 이 정도 비트코인 가격 예상치도 냈더라고요. 제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그 가격대 내년도에 2배 정도 상승을 내다보는 이유가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졌을 때 그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이 아니라 코인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급락장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내리고 주식도 함께 내리고 이렇게 좀 동기화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진짜 많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었을 때 그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시장으로. 갈 수 있을 일부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관련된 자금도 일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유럽 쪽에서의 재정 상태들이 많이 안 좋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나 프랑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국채 금리가 최근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튀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은 어떤 장기채에 대한 위험도를 예전하고 동일하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의 일부 자금이 저는 일부는 이렇게 같이 좀 배분이 되는 형태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좀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들 종합을 해보면은 저희를 힘들게 했던 10월, 11월 달에 그 폭락장이 이제 한바탕 어느 정도 종료가 됐고 이제 상승은 여부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시간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2026년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ETF들 아지트코인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승인을 해놨고 네. 그다음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뭐 지금 2%, 3%, 4%까지 가져갈 것을 권장을 시작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포트에 편입되기까지는 모르겠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그렇게 완성되기까지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진행은 2026년 중에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위원님만의 어떤 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내년도 예상하는 밴드도 좋고 상단 어느 정도까지 좀 내다볼 수 있는지. 지금 모델을 가지고 해봤을 때는 네.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유동성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 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설명력 있는 예측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내년 중에는 16만에서 18만 두 배 이상 본다고 네. 네. 예상하면 되겠네요. 네. 아래로도 예측하시나요? 지금 수준에서는 추가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9만 깨졌을 때 좀 더 들어갔었는데 이거 뭐 좋은 판단이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도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비트코인 급등락 배경과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선 전 해시드 오픈 리서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